안녕하세요. 지방시 영가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에너지를 팍팍 받기 위해서 주로 마시는 음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직접 만드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사용하는 재료도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침에 출근할 때 또는 출근해서 가장 많이 드시는 음료가 뭐세요? 아마 커피 아닐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드립 커피나 아메리카노, 믹스 커피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커피들보다 이런 음료를 먹습니다. 바로 방탄 코코아, 방탄 커피입니다. 이걸 먹은 지 4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제가 이 음료들을 아침에 아메리카노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저희 채널 구독하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아침에 아메리카노보다 방탄코코아나 방탄커피를 마시는 이유. 첫 번째는 공복감 해소입니다. 아침에 아메리카노 저도 되게 많이 마셔봤거든요. 요즘도 가끔은 먹고 싶을 땐 한 번씩 출근길에 사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점심시간 되기 전에 제가 배고픔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주위에 다른 먹을 것들을 또 이렇게 막 찾아보게 되거든요. 가장 흔한 게 또 회사에서 제공하는 과자들이나 탄수화물 간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먹게 되면 다음에 제가 말할 또 좋은 효과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데요. 다음 이유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둘째는 아침에 최고의 집중력과 최고의 컨디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용적으로 따지면 뇌가 우리 몸의 2%에서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에너지를 쓰는 양은 기초대사량의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마시는 산소나 먹는 음식들 4분의 1이 뇌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아메리카노만 먹고 배가 고픈 걸 참을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못 참고 이것저것 고혈당 간식들을 먹게 되면 그게 뇌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데요. 그거 먹고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은 금방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피곤해지거나 기분이 다운되거나 또 배고프거나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배를 채울 거나 달달한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이게 점심시간까지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일의 흐름도 끊겨서 집중력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이 당분을 산소와 같이 분해하게 돼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당을 대사하고 나면 배기가스처럼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몸에 로드가 걸려가지고 제거를 할 수 없다면 뇌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여서 머릿속이 뿌연 느낌의 브레인 포그나 우울감, 더 나아가 치매와 같은 질병이 생기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가 먹는 방탄코코아나 방탄커피는 당이 거의 없고요. 양질의 지방이 들어있는데요. 이를 먹고 나면 당이 없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를 쓰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쓰면 포도당 역할을 하는 케톤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오고요. 이게 내 세포들이 포도당처럼 쉽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케톤은 포도당보다 활성산소와 같은 자유 라디칼이 덜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무공해 연료라고 볼 수 있는 깨끗한 연료입니다. 따라서 지방을 태워서 나오는 케톤을 에너지로 이용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도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뇌에 케톤이 공급되면 우울감이 감소하고 학습 효과도 증진될 뿐 아니라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를 증진시키는 유전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한 이런 케톤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의 효율을 증가시켜서 노화 방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지만 나중에 케톤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당을 안 넣어주고 양질의 지방을 먹어주면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컨디션과 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그 지방도 다 태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또 태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방탄음료 아침에 마시는 이유 세 번째는 배고프지 않게 단식 효과를 연장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식 효과는 현대인들에게 좋다고 너무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좀 쉬운 간헐적 단식은 아직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저는 단식을 좀 잘 못하는 체질이라 대신 단식 유사 식단인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굶지 않고도 단식 효과의 60%에서 70%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단에서 아침에 많이 먹는 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탄커피나 방탄코코아 같은 방탄 음료입니다. 제가 마시는 이 방탄코코아가 또는 방탄커피가 어떻게 단식을 연장시키냐면요. 우리가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혈당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2시간 내지 3시간이 지나면 식전 혈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밤에 잠을 잘 때는 우리가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계속 기초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체온도 유지하고 숨도 쉬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 혈당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낮에 먹어서 쌓아뒀던 뭐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당으로 다시 분해해서 혈류로 방출해 주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어제 뭐 저녁 6시에 내가 저녁 식사를 끝냈다 치면은 8시 정도에는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게 됐을 거고요. 그 뒤부터는 간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장된 당을 혈류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저장된 양이 다르겠지만 약 12시간 정도 쓸 양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아침 8시면 그 저장된 당을 거의 다 썼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뭘 쓰냐? 간이 당을 스스로 합성해내게 됩니다. 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바로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우리 몸에 좋은 게 오래되고 달아서 못 쓰는 어떤 그런 뭐 단백질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뒤에 그걸로 당을 만들어서 뇌나 근육의 에너지로 공급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자가포식이라고도 하고요. 몸이 청소되고 깨끗해지면서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다들 이 효과를 누리고 싶어서 단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때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어준다면 자가포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간에 글리코겐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당이 공급되니까 간에 있는 뭐 저장된 것을 굳이 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굳이 힘들게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쓰는 뭐 신생합성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단식은 이 자가포식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고 길게 하면 할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지겠지만 사실 현대인들이 이런 긴 단식을 실제로 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수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길게는 못하지만 짧게 그 대신 자주자주 해주는 것이죠. 이 자가포식을 좀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다들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 지방을 태우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당을 안 먹고 방탄커피나 방탄코코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체지방을 태우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이걸 아침에 마시고 점심에 바로 밥을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살 빼시려는 분들은 보통 방탄음료로 아침을 먹고 나서 뭐 점심을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먹어야 효과가 납니다. 그냥 방탄코코아나 방탄커피만 먹고 나서 일반식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에 글리코겐이 안 채워져야 체지방을 태우는 것까지 가는 거거든요. 중간에 일반식 먹으면 다시 탄수화물도 쓰고 간에 글리코겐을 또 채우니까 그러면은 자가포식 및 체지방 태우는 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더라도 점심을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신다면 자가포식 및 지방을 태우는 모두가 더 연장돼서 배고프지 않게 단식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가포식도 계속 이루어지고 지방까지 태우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탄음료를 마시고 점심에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신다면 아침에 약간 간 청소가 된 정도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죠. 이래서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 단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찰떡궁합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앞에 이론 설명이 길었는데요. 아침에 방탄 코코아나 방탄 커피를 마시면 일반 식단 하시는 분들도 배고프지 않게 단식 효과를 쉽게 누릴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효과는 뭐 굶는 게 가장 단식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걸 참고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이 또 점심시간에 너무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과식을 하게 되고요. 고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서 간헐적 단식 효과는 또 말짝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점심 후에 갑작스러운 혈당 피크로 인해서 혈관 손상이나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점심 후에 너무 졸린다든지 오후 컨디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을 잃지 않도록 차라리 배가 덜 고프게 방탄코코아나 방탄커피를 드시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탄수화물 식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점심에 면 같은 분식류 드시지 마시고요. 쌀밥을 드신다면은 절반 또는 4분의 1로 줄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오후 컨디션이 좋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요. 이 원리에 따르면 밤에도 자기 전까지 라면, 과자, 치킨, 빵 이런 것들을 먹다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시리얼, 빵, 달달한 주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니면 밤 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아침에 라면으로 해장하는 것. 이런 분들은 사실 세포 청소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세포에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세포 기능 장애가 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마지막 제가 방탄음료를 마시는 이유는요. 이런 효과를 아침이라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면 일의 효율도 올라가겠지만 항염증 작용으로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방탄커피보다 방탄코코아를 더 많이 마시는데요. 그 이유는 커피보다 카페인이 적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더 풍부하고 게다가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폴리페놀이 많기 때문입니다. 커피와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의 비타민과 미네랄 수치는 같은 한 잔을 탄다고 비교했을 때 커피가 60에서 1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5mg 정도로 커피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카페인이 낮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시면 커피보다 카카오와 카카오 버터가 들어있는 초콜릿이 훨씬 더 높잖아요. 특히 여기서 마그네슘을 보면 상당히 코코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단 하시는 분들도 마그네슘 보충을 따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또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마그네슘 섭취가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탄코코아를 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저탄수화물 식단은 곡류 섭취가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이런 카카오 파우더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방탄코코아가 방탄커피보다 더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순서로 매겨보면은 믹스커피보다는 아메리카노가 낫고 아메리카노보다는 방탄커피가 낫고 방탄커피보다는 방탄코코아가 낫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탄코코아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코코아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킨다든지 혈관 기능을 좋게 만든다든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뇌혈류 개선이나 운동 능력까지 올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커피 대신에 아침에 자주 먹고 있습니다. 제 레시피는 카카오 파우더 2테이블스푼, 목초 사육 천연 버터 20g, 카카오 버터 10g,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물 200에서 250ml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에 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카카오 파우더, 이건 저는 아이허브에서 그냥 사서 유기농으로 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뭘 쓰시든지 상관없습니다. 2테이블스푼을 먼저 컵에 넣어요. 하나, 가루가 있어서 많이 틀리죠. 2테이블스푼 이렇게 넣어요. 그런 다음에 카카오 버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자저울이 있으면 10g 정도 맞추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 버터 하나가 10g이거든요. 약간 이 정도 무게가 되게 하면 되는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있거든요. 보이시면? 그러면은 이런 덩어리들이 조각조각 나 있으니까 이거 한 덩어리 정도는 10g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런 덩어리를 한 덩어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션으로 된 거 편하게 쓰는데요. 천연 버터를 20g 넣어줍니다.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실제로 만드는 시간이 그렇게 별로 많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20g 하고 여기서 소금 조금 넣어주면, 물만 넣어주면, 섞어주면 끝. 여기서 물이 한 200에서 250 자기 취향대로. 저는 약간 늘 쓰는 컵이 있으니까 대략 눈대중으로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타서 드셔보시고 200에서 250 사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이걸 잘 섞어주는 건데요. 저는 도깨비 방망이를 써요. 믹서기가 제일 맛있겠지만 씻기가 힘드니까. 제가 아침에 만들잖아요. 그럼 그런 거 다 씻기가 힘드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좀 씻기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전 이걸 쓰는데, 좀 이게 없으시다 하면은 이런 거품기, 이건 지금 건전지가 없어서 조금 덜 세게 돌아가는데 이런 거품기를 사서 강하게 섞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도깨비 방망이 늘 제가 쓰는 거대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버터랑 카카오랑 물이랑 잘 섞이게 이렇게 갈아줍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풍부한 방탄 코코아가 완성이 됩니다. 이걸 저는 그냥 텀블러에 담아가요. 생긴 것도 맛있게 생겼죠. 그래서 아주 배부르게 아침을 보낼 수 있는 음료입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타먹기 힘들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타먹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바로 타먹을 수 있는 제품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맛을 유사하게 낼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저렇게 바빠서 못 타먹을 때 또는 회사에서는 이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 한 포 넣으면 끝이에요.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에 물만 부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품기로 이렇게 저어주기만 하면, 보면은 제가 만든 것과 보면은 거의 유사하죠. 제가 만든 게 조금 더 진하네요. 물론 액체로 파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따뜻한 음료를 좋아해서 가루 제품을 이용할 때는 가끔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름만 보고 제발 구매하지 마세요. 이름이 방탄커피, 방탄코코아라고 해서 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탄커피 먹는 거 아시고 생일 때 제가 받은 방탄커피가 있는데, 이 방탄커피를 제가 선물로 2박스나 받았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5개월째 뜯지도 않고 안 먹고 있습니다. 이름에는 방탄커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원재료를 봤을 때 커피, 버터, MCT 오일, 소금만 들어간 방탄커피, 그리고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코코아 파우더나 버터, MCT 오일, 소금만 들어간 방탄코코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면 안 되는 것들은 당이 첨가된 것들, 그리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단식 모방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제대로 된 방탄음료가 몇 개 안 되고요. 그 몇 개는 각 회사에서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 먹는 제품들입니다. 저희가 자주 먹는 제품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에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직접 못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아침에 카페라테 같은 거는 안 되나요? 배는 덜 고프겠지만 단식 효과는 좀 그렇게 많이 누릴 수는 없어요. 유당과 유단백 때문에 공복 효과를 완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저탄수화물 식단 안 하는데도 방탄코코아나 방탄커피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됩니다. 아침에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지 않는 사람도 지방을 태워서 약간의 케톤을 분비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저녁을 너무 늦게 먹지만 않았다면요. 즉 간에서 저장된 당을 거의 다 쓰고 지방을 약간 쓰려는 상태라는 거죠. 이때 저탄수화물 고지방 음료인 방탄커피나 방탄카카오를 마시면 자가포식 및 단식 효과를 좀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저탄수화물 식단까지 하시면 계속적으로 그 효과를 더 꾸준히 가져갈 수 있어서 더 좋겠죠.
하지만 어젯밤에 만약에 자기 전까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는 동안도 그 탄수화물을 소화 흡수시키는데 시간을 쓰고 간에 있는 당을 다 쓰지 못한 상태에서 아침이 되었다면은 그 아침에 방탄 음료를 드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간에 저장된 당을 더 태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탄코코아나 방탄커피 주의해야 하시는 분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방탄음료 섭취로 LDL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라도 매일 드시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이런 LDL 청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방탄음료를 너무 자주 마신다면 또한 LDL 수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드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분들은 카페인 섭취도 줄여주시면 더 좋고요. 커피보다는 질 좋은 녹차를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빵이나 주스 같은 당에 의존해서 아침을 보내오신 분들은 3에서 7일간 정도는 몸이 지방을 태우는 방법에 익숙치 않아서 힘이 없거나 집중력이 오히려 더 없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또 적응하면 이런 건 금방 없어지고요. 바로 또 적응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탄음료 아침에 먹는 거 어떤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배도 안 고프면서 단식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주로 마시는 방탄 카카오, 방탄 커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방탄 코코아나 방탄 커피를 아침에 먹으면 공복감도 해소되고 집중력과 최고의 컨디션으로 아침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단식 효과가 연장되면서 단식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건강에 유익함을 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아침 음료는 제일 안 좋은 게 믹스커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는 방탄커피,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방탄 카카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강에 도움되는 방법들을 또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